하고요. 일단은 나눠주신 유인물 보시면 오늘 그 내용으로 강의 진행할 건데요. 프린터 없어가지고? 이거 있어요? 응, 이걸로 나가는 건데. 뒤에 남는 게 혹시 프린트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신 것 같으니까 우선은 그 표지에 불편한 사진을 삽입을 해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분위기 전환할 겸 거기에 여기다 이제 물리는 나 이렇게는 안 쓸 거고요.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밀고 있는 슬로건이긴 한데 첫 시간, 올해 시즌의 첫 강의의 첫 시간이니까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별리사 되시는데 아마 제 도움은 요만큼밖에 안 되긴 할 건데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할게요. 우리가 진행하는 게 이제 물리 입문과정이라서 그러니까 오늘 강의 뭐 중간에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물리책을 읽을 수는 있다. 눈에는 들어온다. 이러면 오늘 강의는 필요하지는 않아요. 자, 이거 하는 목적이 기초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앞으로 진행하게 될 기본 강의, 제 강의 기본 강의가 내일입니다. 기본 강의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때 시행착오 좀 많이 줄이고 너무 베이스가 없어 가지고 뭐 보는 것도 좀 힘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수학적인 거 조금 할 줄 알고 물리책 읽는데 큰 지장은 없고 이러면 오늘 강의는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노베이스일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상황에서 물리 같은 경우에 아마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이게 뭐가 좋은 점이 있죠? 라고 물어보면은 물음표밖에 없겠죠. 그냥 싫어요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물리 그럼 막연하게라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난 계산을 못한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공식이 많다. 이 정도? 이 세 개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를 너무 쉽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할만하다. 이제 조금 잘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쉽다까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요거는 바꿔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당일날 실전에서 필요한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밖에는 없습니다. 4층 연산을 하실 수 있으면 물리 문제는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미분이나 적분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개 정도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내년 시험에서도 미적분을 해야 되는 게 한 개, 진짜 많으면 뭐 2개, 그럴 확률은 되게 낮긴 하지만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계산에 대한 부분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과도한 계산을 너무 심하게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차분히 내가 사칙연산 할 수 있으면은 물리는 할 수는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공식. 물리에는 공식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하고 부정적인 입장이래. 학원에서 시험장 자료집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짧게 2페이지인가? 전범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 잠깐 해주면, 좋은 점이 여러분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어요. 타 과목에 비해서 양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물리가. 그러니까 제 교재가 올해 이제 빨간색으로 나온 교재가 있는데, 그 책 보시면은 전체 페이지가 한 26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여백도 많고 예제도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거 다 빼면 절반도 안 되거든요. 양적으로 되게 적고 정리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게 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A4 한 장 정도밖에는 안 돼요. 빡빡하게 내가 다 떠올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도로 양은 일단 적습니다. 그러니까 할 만한 과목이죠. 요것만 생각을 하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2페이지짜리로 요약을 해가지고 전범위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파일명에다가 핵심 정리다,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파일명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학원에다가 보내줬더니 뽑아낸 제목이 물리 공식집. 싸우려고 그랬었는데 나는 공식이 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공식이라는 거는 수학책에나 있는 거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요. 물리라는 요 과목이 표현 자체를, 즉 개념에 대한 표현 자체를 단순하고 간결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과목이고 예외적인 걸 잘 안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얘를 글로 쓰지 않고 문구나 문장으로 만들지 않고 주로 수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식 자체가 물리를 표현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 지금 막 보시고 계실 건데 거기에 있는 많은 문장 대신에 물리책에는 식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짧고 오해 없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이쪽에 대한 거 진입장벽을 이제 조금 낮추는 거, 그게 이제 이 강의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 앞으로 강의 이것저것 기본 강의 뭐 문제풀이 다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많이 드리고 조언도 드리고 요령적인 것들도 뭐 조금씩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건데요. 올해 시즌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잔소리는, 물리는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은, 우선 시작을 하셨으면은 자주 보는 거를 초점을 주시는 게 좋아요. 몰아서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기본기가 되게 탄탄하면은 뭔 문제 막 몰아가지고 풀고 하루 딱 날 잡아서 전체 정체 범위 다 정리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시간 정 내기 힘들면 다만 일주일에 1시간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30분이라도 거르지 말고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투자하기는 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힘들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투자하되, 다만 자주 해야지 휘발이 안 됩니다. 야, 얘가 기본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아는 것 같다라고 보고 조금만 몇 주만 지나가면은 그게 싹 머릿속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좀 옛날 사람이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나 수학 공부 시작해야지 하고 피는 책, 수학책 제일 첫머리가
집합과 명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고3은 집합과 명제는 다 전국 1등이었습니다. 거기 보고 덮었다가 아이고 까먹었다 다시 거기 보고 덮었다가 까먹었다 뒤에 거는 봤다가 나중에 봤다가 한참 텀이 길어지면은 잘 날아가요. 그래서 휘발이 엄청 잘 되기 때문에 자주 보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 투자하시되 짧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자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물리학과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창한 걸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앞에 이제 읽기 자료 비스무리하게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요 수식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물리에서는 좀 절대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오류 없고 예외 없고 간단한 명료한 그런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수학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물리 전체 범위에 즉 이 수학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 미분과 적분인데 그래서 전범위에서 미분 적분이 없는 파트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나랑 강의 내내 미적분을 할 거냐? 안 할 겁니다. 사칙 연산만 웬만하면 할 거고 이건 정리하는데 꼭 필요하고 하는 부분을 한정적으로 선택적으로 조금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강의가 100%라고 치면 기본 강의 기준으로 미적분을 하는 내용은 그 중에 2%, 3%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전체 내용이 어쨌든 뜻 정리할 때 그리고 관계 찾을 때 이런 아이들이 찔끔찔끔씩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내가 이해도를 높이고 적응을 잘 하시려면 기본적인 거는 좀 건드리고 가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그거를 앞에서 조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으로 물리책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물리량이라고 할 거예요. 물리 용어다. 법률 용어 얘기하는 것처럼 물리 용어를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물리량이 정의가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분수의 꼴 있고 곱하기의 꼴 있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분수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좀 메인급에 해당하는 아이들 몇 개가 정의가 수학적으로 변화율인 아이들이 있어요. 정의 자체가 뜻이 변화율에 해당하는 아이들. 자, 그럼 이제 변화율이라고 하게 되면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가 뜻인 아이들이 있어요. 엄청 많지는 않고 몇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화율이 뜻이라는 아이는 이 의미 자체에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율이라는 게 순간적인 변화율을 따질 때도 있을 거고 어느 한순간에 얼마큼 변했지? 라는 걸 따질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균적인 변화율을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호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평균 변화율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순간 변화율을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오래되셨거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델타라는 기호 자체가 변화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이라는 말 뜻입니다. 그 다음 d라는 것도 얘하고 이제 거의 같은 의미인데 얘도 변화량이기는 한데 엄청 짧은 구간에 대해서 엄청 작은 변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미소 구간, 너무 작은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되게 좁은 구간의 변화를 D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게 변화율 자체가 수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는 게 조금 나아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래프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여기에 X축, Y축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중학교를 나온 적이 있으면은 동의어가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의 뜻이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X축이 변할 때 Y축이 변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기울기의 뜻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갈게요.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평균 구간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좀 구간을 너무 좁지 않게 잡는다. 요 X에서 요 X까지. 그럼 X는 요만큼 변한 거고요. 그때 Y에 해당하는 I는 요만큼 변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걸 또 다시 그리기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점을 되게 많이 확대를 하게 되면 요게 지금 곡선, 곡률을 가지고 있는 곡선인데 엄청 많이 확대하게 되면 거의 직선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딱 바로 요 지점의 바로 좌우, 그 변화에 대한 변화율을 따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요 곡선에 이런 걸 이제 접선이라고 하죠. 접하는 선,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게 순간 변화율을 구할 때 쓰는 수학적인 방법이 미분이에요. 미분. 근데 이것까지 받아 적거나 하시면 조금 오버하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Y가 X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수일 때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죠. 그랬을 때 미분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각각의 Y값, fx 함수에 대해서 그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을 의미를 합니다. 이 정도. 의미적으로 그렇구나.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변화율, 기울기 얘기할 건데 뜻이 그런 애들이 있대.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가 뜻인 아이들이 있대. 그래서 질문 자체도 그 구간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어느 특정 x라는 순간에서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지? 그걸 질문할 때도 있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더라.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넘어가시면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래쪽에. 그래프상의 면적이라서 그냥 면적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정의가 요런 변화율인 아이들도 있는데 물리량들의 정의를 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런 꼴이 될 때가 있어요. 두 기호, 두 물리량의 곱하기가 정의인 아이들이 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얘랑 도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만큼을 x변화라고 치고 요 값을 만약에 y라고 치면 그러면 요 두 개 곱은 이 직사각형의 면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정의인 아이들이 종종 존재를 합니다. 근데 보다 보면 요 y에 해당하는 아이가 뭐가 됐던 간에 여기 안 변하고 일정하면은 좋겠는데 이 아이가
x값에 대해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프 거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가령 역시 y가 x에 대한 함수일 때 이런 식으로 뭐 직선이 됐던 곡선이 됐던 y가 x에 대해서 자꾸 값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이 적분입니다. y가 변할 때. 일정하면 그냥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면적 구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그때 쓰는 방법이 적분. 그럼 요거랑 상당히 유사하게 구간에 프린트 자료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작은 x 차이에 대해서 그러면 요 사각형의 면적은 요 때의 y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조금 무식하게는 사각형들의 합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수식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면적 y 곱하기 x가 어떤 물리량에 와서 면적을 구해야지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y가 자꾸 변해가지고 즉 약간씩 유도리를 발휘해서 매우 짧은 구간에 대한 사각형의 면적의 합을 구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요 기호는 시그마라는 기호고 얘 뜻은 요 안에 있는 거를 다 더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 합을 구하는 방법이 이게 적분이에요. 적분. 이 적분 기호가 요 기호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다 더해버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때 지금 하필이면 지금 곱하기의 꼴로 돼 있으니까 y가 x에 대해서 막 변할 거야. 그래서 나는 y 곱하기 짧은 구간의 x 얘네들의 전체 합을 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적분이고 y가 x랑 관계가 깊으면 적분하는 방법이 수학에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일단은 더 막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긴 한데 저도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필요한 수준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긴 개인차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이과 출신이시면 왜 저딴 걸 하고 있어? 이러실 수 있을 거고 문과 출신이면 넌 뭐니? 이럴 수 있을 거고 요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은 거기에 표에다가 제가 친절하게 꼭 외워야 되는 주요 미적분 변환식들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런 걸 공식이라고 하는 거겠죠. 물리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식은 없습니다. 다 정의와 정리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다 외워야 되냐? 그러면 좋기는 하고요. 그 중에서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거. 좀 길어서 꼴배기 싫기도 하고 x, ln, x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걔는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자, 나머지 것들은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요게 이제 우측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에 따라서 미분적분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요 정도도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변리사 시험 문제를 푸는데 예외적인 게 등장할 수도 있지만 그 예외적인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한 99%는 이 안에서 그냥 끝납니다. 미분 꼭 외워야 되는 거 우선 다항함수의 미분 거기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x의 n승이야. n은 이제 숫자가 될 거고요. 그럼 얘를 미분해라 라고 하게 되면 n 내려오고 x의 n-1승 이렇게 되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인 함수도 가끔 등장할 수 있어요. 사인 뭐 어떤 상수 곱하기 변수 x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요 x, 그러니까 사인 안자리에 있는 a를 밖으로 하나 빼시고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 ax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코사인도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a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사인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가 부호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요. 미분은 요 세 개를 할 수 있으면 99%는 커버를 치실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기출문제에도 있기는 있고. 자, 그 다음에 적분. 적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기본 x의 n승이야. 근데 얘를 일단 적분을 해 라고 하게 되면 얘가 내려올 건데 n에다가 1을 하나 더해 가지고 요렇게 n 플러스 1분의 1 x에 n 플러스 1승 요게 적분 변환했을 때 식. 그 다음에 하나 정도를 더 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x분의 1도 이게 드문데 일단 연력하게도 하나 있기는 해가지고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로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 로그라고 하는데 위치 2인 자연 로그를 취한 x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거의 표에 다 있는데 그게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라 혹시 눈에 안 보이실까봐 요 정도가 99%에 해당이 될 겁니다. 웬만한 거는 여기 안에서 거의 다 끝나시니까 즉 미적분을 전혀 모르겠다라고 해도 우선은 이렇게 된다를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풀어보시고 하면은 커버는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예제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x, y라는 표현을 해놔서 그렇지 여기 이제 물리량으로 바꾸면은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확률이 높거나 그런 애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대단한 건 없기 때문에 y는 2x제곱 플러스 1대 즉 y가 x에 대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x에 대한 함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구해라 라고 한 게 x는 2에서 x는 2라는 요 지점에서 우선은 첫 번째로 dy dx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일단은 순간 변화율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델타라고 표시 안 하고 d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표현 때문이기도 하죠. x는 2에서 2일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x가 2인 딱 그 지점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 순간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그게 하필 정의가 변화율이면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2번 잠깐 째려보시면은 2번의 끄트머리 질문을 보시면 x는 0에서 2까지 라고 구간을 다소 널찍하게 드렸죠. 이러면 평균 값을 물어본 거예요. 평균 변화율을 질문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물리시험 문제에는 웬만하면은 이런 기호 잘 안 써요. dy, dx, 뭐 델타 x분의 델타 y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물리량을 물어봐요. 즉 변화율에 해당하는 거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 건데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속력이 또 있으니까 2초일 때 속력 이러면 2초라는 순간 속력을 물어본 거예요. 0에서 2초까지의 속력 이러면 평균 속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 서술해주는 앞에 수식해주는 단서를 보고서 순간을 물어봤는지 평균을 물어봤는지 그런 걸 따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럼 일단은 dy dx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미분하십시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써먹는 거니까
x의 2승이니까 이거 내려오면서 근데 앞에 2 붙어 있으니까 4x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이 더 곱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x의 0승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0이 내려온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근데 됐고 숫자는 미분하면 0이에요. 그래서 얘는 0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미분한 표현인데, 미분을 한 표현인데 2일 때의 값, 2를 대입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8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이것도 못 보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 얘는 뭐냐면 dy dx를 한 번 더 미분해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미분할래? 라는 뜻이에요. 4x를 미분하라고 그랬으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대입할 것도 없네요. 그냥 숫자로 나왔으니까. 이 아이는 답이 4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y는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일 때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일 때 x는 0에서 2까지 질문 자체도 친절하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요거 그냥 그대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계산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x는 0에서 2까지 변했으니까 이만큼 변했고요. x는 이만큼 변했고 y는 이게 전체 y 값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0일 때는 대입하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대입하시면 12, 4. 저는 수험생이 아니라 4층 연산을 잘 못해요. 이게 멍 때리고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요. 17 맞아요? 17? 17. 그러면 1에서 17이 됐으니까 16이에요. 그래서 x 2변할 때 y는 16만큼 변했으니까 그때 변화율은 8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fx는 2x이고 y라고 쓸 때도 있고 fx라고 쓸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x는 0에서 요거 인테그랄 기호가 적분한 i라고 그랬죠. x는 0이라는 값에서 얘를 적분을 한 i의 값이 2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 해석을 할게요. 자, 요것도 어차피 제가 꼭 필요한 적분은 2개밖에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다항함수 적분하는 거 아니면 x분의 1 적분하는 거, x분의 1은 아니니까 다항함수의 적분일 거고, 그러면 x의 1승이라는 뜻이니까 걔를 적분을 하면 하나 더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밑으로 내려올 거라 2분의 2가 되고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요거까지인데, 근데 미적분서로 거꾸로거든요. 여기에 숫자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숫자는 어차피 미분해버리면 빵이니까. 그럼 요렇게 어떤 숫자가 있었으면은 얘 어차피 1이니까 2x 더하기 보시기 1했으면 미분하면은 얘가 2x가 돼버리기도 하겠죠. 즉 얘는 뭐 준 거냐면 여기 붙는 숫자가 뭘까를 드린 거죠. 그래서 적분한 i가 x는 0일 때 2가 돼야 된다. 이게 적분한 i고, 그럼 x가 2일 때 2가 돼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c 값이 잘못 썼나? c 값이 2가 돼야 되겠죠. 요게 0이 될 때 얘는 꼴배기 신까 지우십시다.
x가 0일 때 전체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적분한 i가 x제곱 플러스 2야 까지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 i를, 이 fx를 적분한 i를 gx라고 표현을 할 건데, 얘를 자, 그럼 gx를 얘를 통으로 해가지고 gx라고 할 거야, fx 적분한 걸 gx라고 할 거야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안 보이니? 0에서 3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얘를 적분해서 0에서 3까지의 값을 구해. 즉 0에서 3까지의 이 아이의 면적을 구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프가 뭐 어떻게 됐던 간에 x는 0에서 3까지 이 면적을 구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적분합니다. 적분하시면은, 그러면 얘 2 내려오면서 1 더할 거니까 3분의 1 x의 3승이고 얘는 2x가 되겠죠. 헷갈린다 하시는 분 다시 한번 미분해 보시면 돼요. 2x를 미분하면 2가 돼야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적분한 i는 나온 거고 0에서 3까지. 그럼 적분한 다음에 이런 걸 이제 부정적분, 정적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누긴 하는데 그건 됐고, 이렇게 하면 구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토탈 값을 3 대입한 거에서 나중값 0 대입한 거를 빼버리시면 돼요. 3을 넣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0 넣고 계산을 할 건데, 3 넣고 계산, 0 넣고 계산. 3 넣고 계산한 거에서 0 넣고 계산한 걸 빼버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3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자신이 없지? 15 맞나요? 아닌가? 얼마죠? 17? 15 아니에요? 15 맞죠? 어우, 날 바보 만들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0이죠. 그죠? 그러면 15입니다. 여기 어차피 0이니까. 자, 이렇게 하실 거고,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y는 2 코사인 2x일 때 자, x는 4파이라는 구간 줬고요. 자, 요때의 dy dx, 즉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요렇게 지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미분해라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고, 요 숫자이는 그대로 있을 건데, 여기 있는 건 앞으로 하나 튀어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나는 태어나서 미분 적분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는데 라고 하셔도 요 정도를 그냥 여러 번 훈련을 하시면, 믿기지는 않겠지만 물리 저하고 하는 동안에는 이거 벗어나는 건 거의 안 나와요. 한 2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훈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미분한 값이고, 즉 기울기가 함수처럼 표현이 됐고, 여기에 4분의 파이일 때 순간값 대입하라는 얘기죠. 4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면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파이에 대한 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거기 또 설명을 할게요. 요게 이제 90도가 될 겁니다. 각도로 비유를 하자면. 그럼 사인 90도가 될 거람. 그리고 요 정도는 오래된 기억이어도 깨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직각삼각형이 있으면은 사인 값이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코사인이 이 길이분의 이 길이,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요거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써먹습니다. 생각보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문제 풀 때 자주 쓰실 거기 때문에 혹시
머릿속에 잠자고 계셨으면 다시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전히 90도 못 외우고 있고요. 그냥 이걸 떠올려서 하고 있고 머릿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인 90도, 요 각도를 지금 세타라고 둔 건데 여기가 90도라는 얘기니까 이게 붙었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될 거라 이 길이 분의 이 길이 해서 1이네. 저는 아직도 0도 90도를 못 외우고 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냥 90도이면 이렇게 0도이면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사인은 0이고 코사인은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탄젠트는 0이고 그래서 꼭 그 방법을 쓰라는 방법은 아니고 근데 사인 몇 도 이런 거 다 암기는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몇 개는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90도니까 이게 1이 되는 거니까 전체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하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뭐 이거 시간 들이고 풀어보십시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같이 한번 쭉 따라가서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와. 저런 게 되게 많이 나오나 보다. 되게 많습니다. 전체 내용이 전부 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물리책의 모든 내용은 미적분이 다 어울려져 있습니다. 단 시험 한도로 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그냥 꼭 이건 변화율이야, 이건 면적이야 라고 알아야만 하는 대표 선수들이 있는데 전체 시험 범위를 했을 때 일단 미분 대표 선수 미분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겠다. 왜냐하면 평균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변화율이 정의인 대표 선수 속력 속도라는 걸 초반에 하실 겁니다. 요번 과정에서도 확인하실 거고 그래서 기호는 V라고 많이 쓸 건데 속력도는 속도 얘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요게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역학에서 요 아이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요런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후반부로 와가지고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기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식적인 정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요거 이제 뭐 가문했으면 이런 거를 나중에 보시면 되고 여기가 또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위에서 메인급 대표 선수는 3개입니다. 그러면 3개는 시험 문제로 미분으로 출제해도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에서 보통 미분 문제가 나와요.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쪽도 나올 수 있는데 굳이 미분시키고 싶으면은 이쪽을 조금 자주 내는 편이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정의가 미적분이 다 들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메인급이 3개. 자, 그 다음에 적분에 해당하는 아이. 즉, 면적에 해당하는 아이. 책에는 기본식은 이제 곱하기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곱하기로 표현된 아이. 대표 선수가 일단 역학에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요. 충격량. 충격량이 힘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건데 요게 일정하지 않으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때려야 되는 그런 관계가 나와요. 그 다음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아이 1이라는 게 있죠. 1. 물리적으로 1을 한다가 힘과 변이의 곱인데 요게 또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힘을 위치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돼요. 요게 정의가 적분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연력학에서도 기체 1이 나오고 요걸 조금 장난쳐서 변환을 시키면 압력과 부피 변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요 정도가 나와요. 역학에서는 이렇게 대표 선수가 요 정도로 2개 정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는 되게 많고, 조금 이따 얘를 잠깐만 하나 그냥 이런 것도 나중에 하셔야 될 거예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얘가 식 써드리면 일단 기본식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자, 이렇게 될 건데, 잘 보시면, 그러면 요걸 이제 S의 변화값 해가지고 S를 내가 위치라는 기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란 뜻인데, 위치의 변화가 속도와 시간의 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이 V라는 아이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될 때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건드릴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속도 변화를 구하고 싶어 가속도와 시간의 곱인데 적분해야 될 때도 있을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거꾸로는 또 미분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미분 적분은 거꾸로야. 미분했던 i를 적분하면 다시 원래값이 되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에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할 수 있으면 적분도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너무 많이 가실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여기는 외우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라 너무 부담 가질까봐 전범위의 대표 선수가 미분 3개, 적분 2개예요. 근데 이제 적분이 조금 빡센 문제 풀 때 쓰일 때는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 선이 있네. 선 하나. 요 선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점이 뭐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다가 어떤 물리량을 형성을 해요. 뭐 힘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어떤 장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점 하나가 요 지점에다가 같은 종류의 어떤 물리량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관계가 있고 식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얘가 엿다 만드는 거, 얘가 엿다 만드는 거, 얘가 엿다 만드는 거를 다 더해야 되겠죠. 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지점에 이 선에 의한 어떤 i가 얼마야? 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즉, 전체 합을 계산을 해야 될 때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드물게 있어요. 울지 마시고 드물게. 첫 문제에 두세 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고, 방금 뭔지 모르겠는데 싶을 수도 있었던 그 미적분 몇 개 표시했던 거, 그 정도라면은 이런 푸는 방법이 있네? 라는 거 따라가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수학 얘기가 안 끝나서 죄송한데,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삼각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함수 되게 어렵죠. 저도 싫어하고 다 까먹었고 잘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저에게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삼각함수에 대한 지식에 아주 조금만 얘기를 하면, 이제 다 까먹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사인 함수 아니면 코사인 함수가 나한테는 삼각함수예요. 나한테 삼각함수인 건 여러분들한테도 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이 두 가지예요. 함수로 표현되는 삼각함수. 그럼 삼각함수라는 게 너무 오래되셨겠지만 삼각비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막 원이 어쩌고 원조율이 어쩌고 이러면 다 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할 건데, 거기 보시면은 동그란 원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고, 거기에 삼각형 표시도 있을 거고,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나 봐요. 거기에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는데 호도법이라고 해서 호도각에 대한 정의를 표현을 해놨어요. 요가 이제 라디안이라는 표현법을 쓰죠. 그러면 각도를 표현할 때
원의 일부, 저는 일부만 그릴게요. 원의 일부 이러면은 이걸 무슨 꼴이라고 하는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거기 있는 얘 부채꼴이라고 하나요? 여기에서 요만큼의 각도를 정의를 할 때 각도기로 재서 몇 도 몇 도라는 것도 우리는 뭐 계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할 건데 이거를 호도각이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가 반지름, 요 길이가 호의 길이가 될 거고 요때 사람들이 호도각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몇 도 대신에 쓰는 값이죠. R분의 L로 정의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얘를 왜 쓰냐? 왜 쓰냐면 30도, 40도 이러는 도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수가 아니에요. 근데 수학은 수를 다루는 학문이겠죠. 그럼 삼각함수는 삼각함 수여야 돼요. 수. 그래서 여기에 이 변수로 들어간 x자리에 수로 들어가야 돼. 수로. 도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함수화 시키는 게 너무 빡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반지름이니까 길이일 거고 여기도 길이일 거고 그럼 이게 어떤 각도에 대한 의미가 맞나 봤더니 예를 들어서 R을 고정시켜 놓고 L을 길게 설정하면 세타가 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딱 맞아요. 근데 이게 각도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절하고 그럼 길이분의 길이니까 미터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단위가 미터였다라고 치면 미터가 지워져요. 그죠? 부모분자가 지워지니까. 그럼 이게 뭘로 남죠? 수로 남아요. 그래서 호도각이란 걸 수로, 즉 각도를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호도각이라는 거고 이 얘기 조금 드리는 이유는 뭐냐? 물리에서도 몇 도 몇 도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어떤 주기성이 있는 물리량이면은 이 주기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변화를 계속하는 그런 물리량이라면 이런 아이들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때는 파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호도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적인 의미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자, 그리고 거기 있는 거 까먹으셨을까봐 일단 기본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강의 책에도 있기는 한데 그거 까먹지 마시라고 써놨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혹시 까드셨으면 꼭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것도 설명드리면 너무 놀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요 길이를 뭐 A, B, C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의 길이의 제곱이 이렇게 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써먹으니까 까드셨으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 동일한 각도 세타에 대해 가지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 된다라는 거 증명하실 필요 없고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도 가끔가다 써먹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 어려운 거를 왜 하냐 하면 그 밑에 그래프 있죠. 사인의 개형 그래프가 있고 코사인의 개형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그래프 쫙 째려보면은 난 배운 적이 없어도 걔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데 한 번 변한 다음에 그 다음 변화가 똑같은 게 또 일어나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물리량 중에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진동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주기성이 있습니다. 걔네들의 어떤 수학적인 의미가 얘 또는 얘로 적절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사인과 코사인의 변화가 하필 그런 식이니까. 변하긴 하는데 다시 똑같은 변화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를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진동 형태의 물리량은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끊고 그래프 째려보십시오. 밑에 그래프 두 개. 째려보시면 사인을 왼쪽 오른쪽으로 당기든 코사인을 왼쪽 오른쪽으로 당기든 조금만 당기면 두 개의 그래프가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 없애시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딱 봤더니 거기에 뭘 표현을 했는데 그 방정식이 사인 어쩌고 막 뭐가 겁나 길어. 근데 내 책을 보니까 내 책에는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똑같은데 코사인이라고 써놨어. 똑같은 얘기예요. 좌우로 조금씩만 당기면 즉 얼만큼의 차이만 날 뿐이지 변화의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코사인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를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안 해도 되기는 할라나? 2파이에 해당하는 게 각도로는 360도가 되겠죠. 왜냐면은 요 호의 길이가 한 바퀴에 해당이 되면은 원 둘레니까 2파이 r일 거고 r분의 2파이 r은 그 2파이가 될 거고 요게 각도로는 한 바퀴니까 360도에 해당이 될 거니까 그래서 2파이 기준 또는 파이는 180도 이런 식으로 기억해서 각도로 변화해서 값을 물어보면 떠올리셔도 큰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외계어가 하나 써 있을 거예요. y는 하고선 뭐 어쩌고 사인, 물론 코사인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사인이 좋은가 봐요. 사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사인을 이용을 해서 무언가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즉 주기성이 있는 물리량을 정의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 안에 들어가는 게 막 이것저것 쪼물쪼물 뭐가 될 수는 있는데 얘가 진동하는 물리량의 일종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게 진동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보게 될 I는 이게 파동 방정식입니다. 교수님 그럼 파동을 방정식으로도 배웁니까?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쉬울 겁니다. 파동은 엄청 쉽고 짧습니다. 근데 이게 식적인 게 하나 등장을 하긴 하나 봐요. 그 내용인 거고. 그럼 이제 진동, 그럼 좀 추상적인가? 진동은 쉽게는 이렇게 진동하는 걸 진동이라고 하겠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역학에서는 제자리에서 딴 데로 빠이빠이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단진동이라고 해요. 요것도 진동의 한 종류고 그 다음에 전자기 파트에서는 주기성이 있는 물리량이 딱 한 군데 등장해요. 우리 시험 범위상으로는 교류 파트. 교류가 이제 교류를 만드는 전압이 요 크기가 주기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방향성이 자꾸 반대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압에 흐르는 교류 전류가 주기적으로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진동 형태가 돼요. 얘도 그래서 기본 표현은 얘가 돼요. 그 다음 위에 있는 파동 방정식. 파동, 이것도 일종의 줄임말입니다. 진동이 전파되는 현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본질은 진동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기본 방정식도 얘가 되는 거예요. 자, 단어 체크만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y, x에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어느 챕터냐에 따라서 표현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잠깐만 끊고 단어 체크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호를 지금 제가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막 이것저것 많이 써가지고 미워하실까봐 물리는 정의를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한글로 식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너무 길고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호라는 걸 써요. 보통 알파벳의 약자. 아까 이제 뭐 V가 속력도는 속도야 이랬는데 그럼 V가 제가 여러 거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마 속도라는 그 단어의 첫 글자겠죠. 비웃는다. 해버릴까 발음을? 안 돼. 창피해. 그죠? 이렇게 이름에 한 글자나 두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약자로 표현하는 걸 기호라고 할 거고 여러분들이 또 요건 역학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여기에다가 내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 단위가 나요. 단위. 뭐 지금 V라는 걸 썼으니까 속력이나 속도는 기호적으로 V라고 표시를 할 거고 이 속력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는 나누기입니다. 미터 나누기 세컨드, 미터 나누기 초가 단위가 돼요. 1초당 몇 미터 움직이셨어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학습용 잔소리. 기호랑 단위랑 헷갈리지 마십시오. 기호는 이름이고요. 단위라는 거는 이 이름, 이 아이, 이 물리량을 측정하는 기본값이 되는 것 뿐이에요. 물리량이라는 건 다 측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얘네들마다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거고 여기 표시되는 눈금 같은 게 있을 거고 거기에 단위라는 게 쓰여져 있을 거고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조금만 주의하면 안 헷갈리실 거니까 그러면 진짜 잔소리는 뭐냐면 물리는 정의가 식이 많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복되는 건 제가 생략을 해놨지만 나중에 이제 제 교재에 식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게 아이가 나오면 요거 옆에 단위를 표시를 해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미터 퍼 세크면 표시를 해놓고 이런 걸 해놨어요. 그럼 식이 나오면 단위를 연습한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반드시 음미를 좀 해보세요. 옆에 써 있으니까 그럼 이 식이 이 물리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더 짧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거 곱한 게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가 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할 때도 있지만 단위를 매번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너뛸 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상당히 이해도를 올리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원래 물리에서는 만약에 교양과정, 대학교 교양과정이었으면 단위 얘기 되게 많이 보고 그것도 시험 보고 막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물리에서 단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뭐 시험용 버전의 물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를 매번 꼼꼼하게 연습하거나 뭐 유효 숫자가 어떻거나 그런 걸 하지는 않겠지만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자꾸 식하고 연결해서 내가 고민해 보는 습관이 들면은 이해도가 누적이 되면 상당히 다를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연습이에요. 적은 시간 투자해 가지고 효율이 좋은 아이 중에 하나니까 학습 방법 중에. 그래서 이건 학습과 관계된 잔소리.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Y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변이라고 이제 쓰게 돼요, 변이. 근데 이건 지금 너무 꼼꼼하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파동방정식은 그 파트에서, 역학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할 거고, 파동 파트에서도 또 얘기할 거고 할 거기 때문에, 변이 그냥 말로만 할게요. 변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올 건데, 운동학 초반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진동 처음 배울 때 또 나올 거고, 그럼 진동에서의 변이는 뭐냐면, 진동한다는 진동의 가운데가 있거든요. 진동의 중심. 진동 중심에서 떨어진 위치를 변이라고 할 거예요. 요게 이제 진동에서의 변이의 뜻이고, 그 다음에 A라는 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진폭이에요. 좀 전에 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요 자리가 없으면 사인 또는 코사인이 최대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럼 요 앞에 뭐가 붙으면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까지의 폭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동의 폭, 진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챙기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가 요 사인으로 표시되는 아이들 또는 코사인으로 표시되는 아이들 안에 들어가는 이 아이, 현재 여기는 X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 간에 이 아이를 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진동과 관계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 때 가끔씩 얘하고 얘는 위상차가 어떻게 돼? 위상차가 얼마가 차이가 나? 위상이 똑같아? 위상이 반대야? 이딴 질문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야? 여기에요. 얘가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고 요 자리의 차이가 얼만큼 나? 그럼 이제 몇 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몇 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위상차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안에 사인 안쪽 또는 코사인 안쪽에 들어가는 자리.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좀 고급진 거를 써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리량을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진동이 요거는 지금은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시간에 대해 가지고 주기가 있었어요.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변해. 한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할 건데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이 진동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시간에 대한 표현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음미만 잠깐 해봅시다. 음미만.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삼각함 수니까 수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2파이 들어가는 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반복되는 각도, 원의 한 바퀴 각도가 2파이니까 여기에 비율, 만약에 2파이의 절반 비율이었어? 그러면 파이가 될 거니까 뭐 여기에 비율이 곱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가 해당 시간. 그러면 전체 반복 주기라는 것에 얼만큼의 비율이지? 라는 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라디안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시간에 대한 진동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밑에 또 뭐라고 써놨는데 만약에 얘가 공간, 위치에 대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변화 형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아무거나 표현하면 돼요. 그 위치에 대한 어떤 한 번 반복되는 길이 뭐 이런 걸 뭐 베타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그 물리량이 베타야. 그럼 여기 2파이 한 번 360도에 해당하는 여기다 뭘 비율을 곱할 거야. 그럼 베타분의 그 지점까지의 위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는 거 1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파동 방정식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냥 파동 방정식이 돼요. 얘랑 같이 표현하면 파동의 방정식이 돼요. 요것도 이제 고비가 살짝 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일부 부분을 땡겨가지고 여기서 잠깐 소개 정도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너무 어려운데요?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때 진동은. 그리고 요 X자리를 위상이라고 부를 거래.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책 읽을 때 위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실 이 아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찍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